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나TV의 유나입니다. 오늘 책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. 오늘은 바로 무슨 책을 읽을 것이냐면 바로 영원한 보물, 못생긴 라삐. 뭐냐면 이게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눠 있거든요. 영원한 보물 한 개, 못생긴 라삐 두 번째 거. 먼저 첫 번째 거 영원한 보물을 해볼게요. 영원한 보물, 못생긴 라삐, 새로 엮음. 이민진, 그림 김창희. 김창희라는 작가님이 그렸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이만진 작가님도 영원한 봄을 여기가 시작이에요. 근데 이거 그림이 잘 안 보여가지고 맞추고서. 영원한 봄을 따사로운 햇빛이 내려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느 항구예요. 배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항구는 시끌벅적해졌어요. 조심 좀 해. 이게 얼마나 귀한 그릇인 줄 아나? 귀담뭉치고 풀렸잖아. 이건 아주 값비싼 물건이라고. 과일이 쏟아지겠어. 상자를 똑바로 세워. 힘들게 짐을 나르는 짐꾼들은 향해 부유한 상인들의 잔소리가 이어졌어요. 그 사이로 낡은 옷차림의 라삐 한 명이 천천히 배에 올랐죠. 라삐 짐은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. 이 사람인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라삐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짐을 다 실은 배는 바다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어요. 바람이 잘 불어주는군. 하늘도 나를 돕는 모양이야. 그릇을 파는 상이 잘난 척하며 말을 걸었어요. 나는 아주 귀한 그릇을 가지고 왔네. 어찌나 인기가 좋은지 없어서 못 팔 정도라니까.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반짝거리는 금으로 온통 치장한 상인이 말을 이었어요. 저야말로 아름다운 비단을 잔뜩 싣고 가지고 꼭 구해달라는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요. 그러자 이번엔 제일 젊은 상인이 말했죠. 뭐니 해도 먹는 장사가 최고죠. 제가 이 과일들을 시장에 내놓으면 순식간에 돈 낼걸요. 상인들은 서로 자기 물건이 훌륭하다며 자랑하기에 바빴어요. 하지만 라삐는 시끄러운 상인들의 소리에도 조용히 책을 읽을 뿐이었지요. 이 사람 진짜 라삐인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금을 그런 거예요. 그런 비단 파는 아저씨 있잖아요. 그 아저씨인 것 같아요. 좀 뭔가 여자 같기도 하네요. 한바탕 자랑을 끝낸 상인들이 라삐에게 말을 걸었어요. 여보시오, 책만 읽지 말고 당신도 이야기 좀 해보시오. 당신은 뭘 가져왔소? 제게도 여러분은 못지않는 귀한 보물이 있지요. 라삐가 대답하자 그릇 파는 상인이 비웃었어요. 참나, 그럼 허름한 옷을 입은 주제에 보물이 있다고요? 젊은 상인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. 그 보물이 뭔지 한번 보여주시든지,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시든지. 라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. 제 보물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꺼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 말을 들은 상인들은 수근거렸어요. 그것 봐, 자랑할 게 없으니까 둘러대는 거라니까. 그러게 말이야. 라삐는 상인들의 비웃음에도 싱긋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. 그때 갑자기 겁에 질린 천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. 해적이다 터졌다. 해적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배 위로 뛰어들었어요. 모두 엎드려. 얌전히 있으면 목숨만 살려주겠다. 사람들은 벌벌 떨며 납작 엎드렸어요. 그 사이 해적들은 값비싼 물건들을 모두 해적선으로 옮겨 실었고 상인들은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. 물건들을 모두 옮겨 실은 해적들은 큰 웃음소리만 남긴 채 배를 떠났어요. 이거 라삐라는 사람은 안 엎드린 것 같지 않아요? 아니면 아직 안 엎드린 건가? 아이고, 이제 어떡하나. 전 재산
털어 마련한 물건들인데 배 위는 상인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. 라삐는 상인들을 이랬지요. 그래도 가장 귀한 목숨을 구했으니 다행이지요. 가까운 항구를 찾아 살 길을 찾아봅시다. 왠지 라삐라는 사람을 제일 귀한 보물은 목숨일 것 같아요. 생명? 뭐 그런 것 같아요. 텅텅 빈 배는 가깝게 흘러 어느 항구에 도착했어요. 돈 한 푼 없고 팔 물건도 없으니 돌아다니며 먹을 거나 좀 얻어봐야겠습니다. 상인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뿔뿔이 흩어졌어요. 이제 남은 라삐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. 저 멀리 아이들이 뛰노는 작은 학교가 보이자 라삐는 작은 보따리를 챙겨 학교를 향해 걸어갔어요. 학교로 간 라삐는 선생님이 되었어요. 아이들이 바른 생각을 하도록 좋은 책을 읽어주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. 라삐 가르침은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에게도 알려졌어요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삐는 이 마을 최고의 선생님이 되었어요. 선생님,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. 아니, 무슨 말인가? 선생님은 오늘 우리 집에 가기로 하셨다네. 라삐 집 앞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늘 북적였어요. 어느 날 라삐가 길을 가다가 한 짐꾼과 마주쳤어요. 그 짐꾼은 라삐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. 저 혹시 2년 전에 배를 타지 않으셨나요? 네, 그렇습니다만. 당신은 그때 비단을 싣고 가던 상인이시군요. 짐꾼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어요. 다 옛날 일이죠. 지금은 이렇게 짐을 나르며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당신은 힘들게 사는 것 같지 않군요. 귀한 보물을 갖고 있다고 하시더니 그게 정말이었다 보네요. 라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. 지금 하는 보물은 제 머리와 마음에 담겨있는 지혜였습니다. 그러니 그때 꺼내 보여드릴 수가 없었지요. 지금은 이곳 사람들이 제 지혜를 필요로 해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나눠드리고 있을 뿐입니다. 라삐는 짐꾼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가던 길을 갔어요. 요 아저씨 뭔가 못생긴 것 같지 않아요? 여기 점도 있고. 근데 왠지 여자 같기도 해요. 그렇지 않나요? 짐꾼은 라삐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. 나는 내 비단이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비단은 세족들에게 빼앗기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. 하지만 지금 보니 저분의 지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대단한 보물이었군. 자랑하지 않아서 그땐 몰랐지 뭐야. 짐꾼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. 이제 못생긴 라삐인데요. 아까도 그 사람도 라삐였잖아요. 이번에 아까도 좀 못생기긴 했었잖아요. 이번엔 과연 무슨 일인지 봐볼게요. 한 라삐가 궁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. 쭉 찢어진 눈, 주먹만큼 커다란 코에 벌렁벌렁한 콧구멍, 두꺼운 입술을 가진 라삐는 화려한 궁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요. 라삐가 궁전에 다다르자 병사들이 앞을 가로막았어요. 멈춰라, 이 궁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. 라삐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. 저는 왕비님의 초대를 받고 온 것입니다. 우리 왕비님께서 당신처럼 못생긴 사람을 초대하셨다고? 참 별일이군. 병사는 왕비님께 확인을 마친 뒤에야 문을 열어주었어요. 어떻게 생겼을까요? 궁금하지 않나요? 말해볼게요. 이렇게 생겼대요. 너무 못생기지 않았어요? 궁전에 들어선 라삐는 한참을 기다려서야 왕비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.
오래 기다리셨나요? 목걸이를 고르다 보니 좀 늦었네요. 방에 들어서던 왕비님은 라삐를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어요. 호호호, 당신이 이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라삐란 말이죠? 전 당신처럼 못생긴 얼굴은 처음 봐요. 겨우 웃음을 참은 왕비님은 다시 말을 이어나갔어요. 훌륭한 볼이라고 해서 정말 기대했는데 실망이군요. 이런 못생긴 얼굴에 훌륭한 지혜가 담겨있다고 누가 믿겠어요. 그 커다란 콧구멍으로 지혜가 술술 빠져나가지나 않으면 다행이겠네요. 왕비님의 비웃음에도 라삐는 웃으면서 대꾸했어요. 콧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지혜보다 다시 들어오는 지혜가 더 많으니 천만 다행한 일이죠. 왕비님은 식탁 가득 음식을 차려 라삐를 대접했어요. 음식을 먹는 내내 왕비님의 자랑은 끊기질 않았어요. 이 금접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릇이에요. 여기에 담아야 음식 맛이 제대로 난다니까요. 이 과일들도 처음 보시죠? 다른 나라에서 아주 비싸게 사왔답니다. 라삐는 왕비님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. 왕비님은 라삐에게 향기로운 포도주를 따라 말했죠. 자, 이 세상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세요. 임금님께서 가장 아끼는 포도주랍니다. 뭐가 금접시일까요? 여기 보입니다. 포도주를 마시는 라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. 이 포도주 맛은 정말 훌륭하군요. 이런 포도주는 분명 가장 비싼 항아리에 담아두겠죠? 왕비님이 우물쭈물 대답했어요. 글쎄요, 포도주는 나무통에 담아두는 것으로 아는데요. 라삐는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어요. 아니, 임금님과 왕비님께서 드시는 이 귀한 포도주를 한낱 나무통에 담아둔다고요? 왕비님이 최고의 포도주를 초라한 나무통에 담아둔 것이 몹시 부끄러워졌어요. 그래서 라삐가 돌아가자마자 하인들을 시켜 모든 포도주를 금항아리에 옮기도록 했어요. 근데 금항아리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. 근데 금항아리는 그냥 항아리랑 똑같은데 뭐하러 그냥 살까요? 뭔 내려고 사는 걸까요? 그냥 간만 쓸 것 같은데 쓸 것 같지 않나요? 얼마 후 궁전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. 온 궁전이 맛있는 음식 냄새와 즐거운 음악 소리로 가득 찼지요. 기분이 좋아진 임금님은 포도주 한 잔을 쭉 들이켰어요. 그런데 이런 임금님이 포도주를 바로 뱉어내며 소리치는 거예요. 포도주 맛이 이게 뭐냐? 누가 포도주를 이렇게 만든 거야? 왕비님은 깜짝 놀랐어요. 제가 훌륭한 포도주를 잘 보관하기 위해 금알에 옮겨 담았습니다. 뭐가 잘못됐습니까? 임금님은 기가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. 포도주는 금알에 담으면 맛과 향이 변하오. 왕비는 그런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. 왕비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. 왕이 좀 헤르메스 같지 않아요? 이거 있잖아요. 좀 헤르메스 같아요. 요거 때문에 화가 잔뜩 난 왕비님 당장 라삐를 불러들였어요. 당신 말을 듣고 포도주를 금 항아리에 담았다가 맛과 향이 모두 변해버렸단 말이에요. 지혜로운 라삐가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를 수 있죠? 라삐는 담담히 대답했어요. 저는 금 항아리가 포도주를 변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포도주의 맛과 향을 살리는데 소박한 나무통이 최고지요. 겉모습이 화려한 그릇에 담는다고 다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. 라삐의 말에 왕비님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. 아, 이제야 알겠어요. 전 지금까지 어리석게도 겉모습만 번쩍거리게 꾸미고 있었네요.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지혜인데 말이에요. 근데 진짜 예쁘지 않아요? 괜찮긴 한데 탈무드 속 아름다운 가치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. 이제 이야기 하나가 다 끝났습니다.
자,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 하나 한 책에 두 이야기가 담겨 있던 거였는데요. 어땠었나요? 재밌었나요?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